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이번에는 연애로 발전하지 못하고 썸만 타다가 끝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썸만 타다 끝나는 이유. 첫 번째, 빨리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 혼자만 앞서 나간다. 상대방은 아직 당신을 알아가는 단계인데 본인만 빨리 가까워지고 싶고 사귀고 싶은 마음에 혼자만 앞서 나가는 겁니다. 데이트 몇 번 하고 주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다 보니까 연인이 되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구속하려 한다거나 집착을 하기도 합니다. 썸은 서로 호감은 있지만 확실한 연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썸만 타다가 연애로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상대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질투심 때문입니다. 상대의 답신이 조금 늦거나 연락을 못 받는 상황이 되면 막 서운하다고 서운함을 표시하기도 하고, 지인들을 만나러 가는 자리에 막 나가지 말라는 등, 남자가 많으니까 나가지 말라는 등 지나친 간섭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애인도 아니면서 도대체 내게 왜 이러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인 코스프레를 하는 것은 썸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당신은 점점 다가가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점점 멀어지고 뒷걸음을 치게 되는 거죠. 썸을 사귀는 것으로 착각하는 오류를 범하지 마세요. 다음 두 번째, 불안감 때문에 일희일비하며 상대의 눈치를 본다. 데이트할 때마다 상대가 보이는 행동이나 표정 하나하나에 눈치를 보며 일희일비하면서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혼자 막 좋았다, 막 슬펐다, 막 이런 조울을 막 오가면서 격한 감정을 보이며 상대를 막 당황스럽게 만드는 거죠. 이것은 썸 타는 사람과 잘못되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행동 하나, 말 한마디에 의해 의미를 부여하면서 신경을 곤두세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마음이 급해지고 하루라도 빨리 썸을 끝내고 연인 관계로 발전하려고 드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조급할수록 상대방은 부담스럽게 느끼고 망설일 수 있어요. 상대에게 너무 집중하지 말고 여유를 갖고 행동하세요. 상대의 마음을 배려하지 않은 지나친 관심은 썸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답니다. 세 번째, 상대에 대한 관심 없이 만남을 구걸한다. 그러니까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저 나와 사귈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만 자꾸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 만남을 구걸하게 되는 거죠. 언제 시간 돼? 그럼 몇 시에 끝나? 퇴근하고 볼까? 내일 시간 있어? 주말에 시간 괜찮아? 이런 이야기만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관심보다 오늘 만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더 관심을 두는 거예요. 이처럼 상대방에 대해 진심으로 관심은 없으면서 그저 상대방이 나와 사귈 생각이 있는가만 알아보려고 하면은 그 관계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네 번째, 카톡에 대한 답이 늦거나 연락의 텀이 긴 경우. 원래 카톡을 잘 안 보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썸 타는 이성에게는 바로바로 답신을 보내주세요. 남자든 여자든 상대방이 카톡에 답신을 늦게 보내면 서운한 감정이 들게 마련이고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밀당을 한답시고 연락이 왔는데 일부러 연락의 텀을 길게 두고 연락하지 않다가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썸을 타다가 상대가 마음에 안 들어서 관계를 마무리하는 분들도 있지만 의외로 연락이 텀이 길어지면서 연락 자체가 흐지부지 되면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섯 번째, 다른 썸남이나 썸녀가 생겨서. 지금 썸 타는 사람보다 더 나은 썸남이나 썸녀가 등장해서 새로운 이성에게 마음이 가게 되면 결국 다른 이성으로 환승해버려서 썸이 깨져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이별을 극복하려고 지금 이별한 지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 사람 다른 사람을 만나보려고 다른 사람 만났어요. 그래서 자신과 뭔가 다시 다른 남자와 썸을 타는데 갑자기 옛 연인이 돌아왔어. 그래서 다시 만나자 그래. 그래서 이별을 극복하려고 자신과 썸 타는 중 옛 애인이 돌아와 이렇게 썸이 깨지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다음 6번째, 상대방이 먼저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한다. 서로 썸을 타고 있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있긴 한데 어설픈 밀당으로 인해 썸이 깨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떠보거나 본인의 감정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연락에 텀을 두거나 먼저 연락하지 않는 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는 단계에서 이런 식으로 상대를 밀당하는 것은 본인의 매력을 어필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엔 이 사람은 나에게 마음이 없구나 하는 생각마저 들게 만들어요. 썸에서 연애로 넘어가는 것에는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결국 연인 관계가 되지 못하고 흐지부지 끝나게 됩니다. 썸 타는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게 되면 긴장이 풀어질 수 있어요. 어느 한쪽도 고백하지 않고 서로 기다리기만 한다면 그 썸은 결국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마냥 기다리지 말고 확신이 있다면 용기를 내서 먼저 고백해보세요. 7번째, 상대방이 볼수록 마음에 안 들어서. 썸을 타는 관계는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사소한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도 쉽게 깨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이 자신과 전혀 다른 가치관이나 뭔가 정치관 등을 가지고 있을 때도, 또 나와 생활 패턴이 너무 맞지 않는 경우, 나는 아침형 인간인데 상대방은 올빼미형, 그러니까 둘이 연락할 수도 없고 만나기도 힘들어요. 서로 활동하는 시간이 다르니까. 또는 상대방이 술 약속이 있다고 했는데 연락이 두절된, 그러니까 술만 마시면 연락이 두절된다거나, 또는 상대방이 연락을 자주 하지 않거나 답장을 조금씩 계속 늦게 하는 경우, 이처럼 상대방의 안 좋은 버릇이나 행동, 말투 등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도 점점 썸이 식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썸 타는 기간에는 상대에게서 발견된 문제를 큰 결함이라고 여겨서 호감이 확 식어버리거나 실망하고 돌아서 버리게 되는 거죠.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썸을 탈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해 자연스럽게 대화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특히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극단적이지 않게 조심스럽게 대화를 하셨으면 해요. 썸 타는 사이에서 정치에 관한 토론을 막 살벌하게 하다가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썸이 깨지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으니까요. 8번째, 이성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자랑한다. 자신이 이성에게 인기가 많다는 것을 매력으로 어필하려고 하는 경우는 상대방의 마음을 오히려 흔들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이성에 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거나 주변에 이성이 많다고 자랑을 하면 상대는 당신이 자신과의 관계에 아쉬움이 없다고 받아들여 실망하고 돌아설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의 질투심을 유발하기 위해 다른 이성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자랑하는 일 역시 오히려 상대방을 실망하게 만들어서 썸이 깨질 수 있습니다. 나 말고도 사람 많을 텐데 이러다가 나 차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괜한 고백을 유도하겠다고 이런 무리수를 두지는 마세요. 다음 9번째, 과거 연애사를 시시콜콜 털어놓는다. 썸이 연인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것보다는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썸을 타다가 실패하는 분들 중에는 지나치게 많은 정보나 감정을 전달하려다가 상대에게 오히려 부담을 주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지나간 연인에 대한 가슴 아픈 스토리를 구구절절 털어놓는다거나 이성에게 크게 상처받은 경험이 있다면서 아픈 과거 연애사를 털어놓으며 상대방에게 위로와 이해를 구하려 했을지라도 상대방에겐 그저 이쪽이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느낄 수 있는 거죠. 저 사람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헤어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는 전 여친과 여기 왔던 곳인데 전 남친은 이러지 않았는데 등 듣기 불편한 이야기를 자꾸 언급하다가 썸이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전 남친, 전 여친하고 비교하면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할 때 기분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그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말을 아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썸 타는 기간에는 전 남친이나 전 여친 이야기는 되도록 하지 마세요. 10번째, 확신은 안 주고 속마음을 표현하지 않는다. 상대가 주말에 만나자고 제안을 했는데 만약에 선약이 있으면 그 다음날은 어떠냐고 물어봐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계속 다가올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고 이쪽에서도 오늘 선약이 있기 때문에 못만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워한다는 걸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딱 선약이 있어서 안 돼요. 거절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하게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나 만나기 싫어서 일부러 약속 있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속으로는 좋아하면서도 표현하는 게 쑥스러워서 철벽녀나 철벽남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이런 상황이 몇 번이나 계속된다면 상대방은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그냥 포기하게 되고 말 겁니다. 상대가 리드해주기만 바라면서 자신은 정작 호감 표현조차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지치게 됩니다. 상대가 당신의 속마음을 눈치챌 수 있게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은 혼자만 애쓰는 것 같다는 생각에 결국 실망하고 돌아설지도 모릅니다. 상대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표현해야 상대도 다가온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썸만 타다 끝나는 이유 베스트 10, 10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첫 번째, 빨리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 혼자만 앞서 나간다. 두 번째, 불안감 때문에 일희일비하며 상대의 눈치를 본다. 세 번째, 상대에 대한 관심이 없이 만남을 구걸한다. 네 번째, 카톡에 답이 늦거나 연락에 텀이 긴 경우. 다섯 번째, 다른 썸남이나 썸녀가 생겨서. 여섯 번째, 상대방이 먼저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한다. 일곱 번째, 상대방이 볼수록 마음에 안 들어서. 여덟 번째, 이성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자랑한다. 아홉 번째, 과거 연애사를 시시콜콜 털어놓는다. 열 번째, 확신은 안 주고 속마음을 표현하지 않는다.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참고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